네, 어서오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다들 재난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특히 감염병을 소재로 한 재난영화를 좋아하고 또 즐겨봅니다. 최근 코비드19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이 감염병을 소재로 한 재난영화 몇 편을 선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포일러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 중에 첫 번째는 감기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죠. 2013년도 수혜와 장혁 주연이고 마동석, 유해진 이런 배우분들도 등장을 합니다. 감기라는 소재를 다루고 있어서 아마 이 코비드19 사태와 가장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는 조류독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가지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고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아십니까? 이제 매년 인플루엔자로 사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한 시즌당 몇천 명씩 되고요. 미국은 뭐 몇십만 명,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죠. 자, 이 영화에서는 엄청나게 위력이 강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등장을 합니다. 걸리면 죽는, 바로 죽어요. 치사율이 100%에 해당이 되고 초당이 아닙니다. 초당 3.4명이 감염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또 감염되면 36시간 내로 죽어요. 이 말이 좀 안 되는 수치죠. 서로 앞뒤가 좀 안 맞는 수치인데, 왜냐면 이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 비말 감염으로 전파된다는 전제하에 어떤 한 확진자가 감염이 되었을 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죽어버리면 이 확진자는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가 없겠죠. 감염돼서 일상생활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키나요? 집에 누워있어야지. 병원에 입원해야죠. 초당 3.4명의 감염을 시키려면 비록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36시간 내로 죽으면 안 돼요. 좀 더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겠죠. 아니면 이 설정을 이 36시간 동안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제 돌연사처럼 죽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설정이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36시간 동안 열심히 전파시킬 수 있으니까요. 코비드19와 비교를 해보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죠. 잠복기도 한 2주 내로 나타난다고 알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뭐 2주간 격리, 뭐 2주가 고비, 뭐 이런 2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고 중요한 기간이 되었죠. 또 심지어 무증상 환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감염된지 모르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파율이 좀 높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 영화에서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전파력과 감염력이 굉장히 높게 변이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이 영화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야생동물을 통해서 이런 변이가 좀 자주 발생을 하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이를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어떤 빠른 상황 판단,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를 좀 봉쇄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가불론박을 펼치는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어떤 대립된 장면들도 나오고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참 결정하기 어렵죠.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코비드19 사태에서도 봉쇄 조치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실행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마다 좀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 장면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 이 대사들인데요, 명대사들을 몇 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신종 플루 때도 그 난리를 치더니 말이야. 막상 사망 자수는 계절 감기랑 비슷했다며. 공식 발표부터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인간이란 게 위기 상황에서 절대 침착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발표 듣고 공포심에 난리를 치면 그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늑장 대응하다가 부지역 사태처럼 전국으로 퍼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입니다. 질판입니다. 시민들에게 감염 위험을 더 빨리 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대사들은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고요. 영화를 다시 보시면 아마 뭐 저 상황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좀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분명히 감정이입이 돼서 예전보다 좀 더 실감나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같은 해에 나온 이제 월드워 G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좀비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염병과 좀비 영화를 아주 잘 믹스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사태를 좀 극복하게 된 요인이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힘을 좀 알고 있었던 이 주인공의 어떤 판단 덕분이었는데요, 이 유엔 소속으로 나오는 이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좀비에게 계속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이 냉철하게 잘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바이러스의 특징을 하나
하나하나 알아가는 장면들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물리고 얼마 만에 좀비로 변하는지 카운팅을 합니다. 12초 내로 좀비로 변한다는 점을 관찰을 한다든지, 피가 입에 들어갔을 때는 괜찮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의 존재 특징을 좀 알아가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주인공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장면들로 인해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좀 찾는데요. 이것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좀비들이 벽을 넘어가는 이 장면이 일반적으로 뭐 제일 명장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장면도 물론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가 웅크리고 있죠. 왜냐면 좀비들이 몰려드니까 겁이 나서 이게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백혈병 환자 같은 이미지를 하고 있어요. 병자 같은 아픈 사람처럼 소년이 서 있는데, 좀비들이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 주인공이 이런 장면들을 목격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 바이러스가 이 노인이나 어떤 병자들을 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치명적이지 않은 병원균들을 실제로 몸에 주입을 하면서 좀비들에게 이제 해방이 되죠. 자, 이 점은 바로 이제 바이러스가 숙주가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균이나 뭐 곰팡이 이런 미생물과 다르게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숙주가 있어야만 그 숙주의 몸에 들어가서 자신의 어떤 유전 정보를 카피하고, 그러면서 숙주의 몸을 망가지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서 또 카피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미생물인 거죠,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숙주에 전파되어야 바이러스가 자신이 또 많은 복제를 할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인 거죠,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 영화에서는 이 감염된 좀비가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잖아요. 직감적으로 바로 알아보는 능력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을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는 AI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설정 자체가 좀 과장된 부분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우주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제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이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이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인류를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인류가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내용의 연속이죠. 사실 이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재난 영화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화 내내 월등히 강력한 외계인에게 이제 아주 처참하게 몰리죠. 그리고 막바지로 가면 어떻게 끝내지 좀 걱정이 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마지막에 그 영화 전체적으로는 감염병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결론이 굉장히 황당하죠. 이 뭐야? 이 끝이야? 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황당하게 끝난 이 영화의 결론에서 좀 언급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이 영화를 좀 골라봤습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이 지구에 많은 미생물들이 살 거 아닙니까? 환경 내에. 이런 미생물에 외계인들이 감염돼서 갑자기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죠. 굉장히 황당하죠? 들어도 굉장히 황당하시죠? 이 결론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제 어떤 면역체계? 면역력이 사람에겐 이미 미생물에 대한 면역체계가 있었지만 외계인에게는 이제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당했다, 이런 결론인데, 뭐 이런 해석으로 이 결론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결말을 보면서 그 예전에 그 스페인이 그 아스텍 제국,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스페인이 어떤 뭐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과 이런 걸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이 천연두 바이러스 같은 어떤 감염병, 뭐 요즘은 이제 살모넬라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미생물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스페인 군인들은 가축을 부리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국은 굉장히 고립된 환경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인 군인이 이 면역력이 전혀 없는 이 제국에 발을 내딛고 접촉을 하자 이제 바로 이 엄청났던 제국이 한순간에 이제 감염병에 걸려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스페인 군인들은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그냥 안방 들어가듯이 입성한 거죠. 차이점은 물론 영화에서는 이제 침략자가 미생물 때문에 당한 거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은 반대이긴 합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면 뭐 백시네이션이라든지 어떤 면역 기능, 뭐 좀 위생 가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나눠서 다음에 차차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재밌으셨나요? 제가 3편의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미생물 연구를 좀 제가 하다 보니 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반응이 좀 좋으면 다른 재난 영화들을 준비해서 후속편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